그리고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법안과 관련된 토론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권력기관 개혁 입법뿐만 아니라 이 부분 우리 또 국민들의 실생활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오늘 열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후에 다시 열렸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이 현재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 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 안으로 형법을 개정해야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오늘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전문가 8명 가운데 절반 이상 거의 6명이 낙태죄는 존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거 너무 편파적인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현재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에 가깝다 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지난번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에 비추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여성의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프로 초이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전체적인 국민의 입장이 완전히 과연 낙태죄를 없애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일반적인 태도가 그 어떤 의견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작년 4월 달에 이게 위헌을 했지만 단순 위헌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헌법 불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촉구를 했는데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위헌이긴 하지만 단순 위헌으로 해버리면은 입법 공백이 바로 생기는 것이죠. 네. 결국 그러면서 이제 그 12월 31일까지 이 부분을 입법을 새로 해라라는 것인데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취지에 비춰봤을 때도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입법 재량이긴 합니다만 낙태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에 대해서는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하되 전체적인 어떤 그것은 전면적인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낙태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입장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4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낙태를 존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 또한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아닌가. 다만 거꾸로 봤을 때 8명 중에 2명 정도는 낙태를 전면 폐지하는 그런 입장도 지금 정부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위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는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한 진술인 8명 가운데 4명은 민주당에, 4명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천을 했고요. 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4명 모두는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 열렸으면 이제 의원들 참석을 해서 어떤 의견들이 개진이 되는지 들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정이 나왔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제한 입법을 해서라도 일부는 존치시키고 일부는 폐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가 폐지되는 효과가 납니다. 이제 12월 31일까지고요. 12월 31일까지 그걸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낙태죄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낙태죄라는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근데 무슨 볼 논의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보수 측에서 얘기하시는 저희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들은 야 이게 무슨 낙태죄라고 고상한 표현 쓰지 마라. 출산 강제법 아니냐.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문명적이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오히려 보수 정당으로서는 더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 수준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냥 12월 31일이 지나서 그냥 다 폐지돼 버리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처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태아의 어떤 생명권도 보호해야 되는 영역까지 보호 밖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완전히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무슨 갑자기 이게 여당에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얘기합니까? 이런 거야말로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태업,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참여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관련 개정안은 모두 5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안도 있고요.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현 법안에서 조금만 보정을 해서 14주 이내 낙태만 전면 허용하는 안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 좀 짧게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뤄내야 됩니까? 일단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뭐냐면 임신한 여성이 충분하게 네. 숙고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조언도 듣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부여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이냐.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논의와 보고서에 따르면 한 14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주의 경우에는 절대 처벌하지 말자. 거기까지는 그 임신한 여성의 일단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이른바 333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 연방대법원에서도 이른바 판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고 이제 22주가 지나면 태아의 경우에 그 여러 어떤 의료적인 지금 의학적 기술에 따라서 자가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태아의 생명권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제 금지하는 안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절충점을 찾아서 정부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저 나름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낙태죄 전면 폐지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사와 뜻을 함께 녹여내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합의점을 좀 찾아서 원만한 안으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의원들은 이 낙태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계, 종교계 눈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형법 개정해야만 되는데 변호사님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두 개가 충돌하는데 어느 하나만 절대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2월 달 31일이 넘어가 버리면은 전면적으로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생명권의 문제고 여성의 어떤 그 선택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른바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옥동자를 낳아야 되는 법이라 생각하는데요. 임시회가 지금 소집돼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고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 체제의 이념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같은 법이야말로 또 국민 인권과 맞닿아 있는 기본권을 규정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